자,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 좀 힘내서 해보자. 왜 이렇게 텐션이 엉망진창이지? 그래도 할 건 해야지. 자, 평소보다 애들이 반밖에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다 제주도 가고 놀러 가고 시기를 뭐 죽으려고 그럴게. 자,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 일단 뭔지 한번 읽어보면은 확률 변수라는 건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의 수의 각 원소의 단 하나의 실수가 대응되는 함수를 확률 변수라. 뭔 소리냐? 어떤 표본 공간에서 내가 실수로 대응시키는 변수다. 되겠나? 어떤 원소를 만약에 뭐 동전 앞면이 나오는 횟수다. 이런 뭐 횟수를 0, 1, 2, 3, 4 대응되잖아, 맞지? 이런 0, 1, 2, 3, 4를 내가 확률 변수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확률 분포는 뭐냐면은 그때 확률 변수가 갖는 대응 관계를 확률이라고 확률 분포라고 얘기할 거라고. 되겠나? 그래서 저거는 확률 변수는 내가 쉽게 말해서 정의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확률 분포는 함수라고 볼 거다. 즉 어떻게 대응되는지 규칙을 보는 게 확률 분포가 될 거라고. 되겠니? 다시 오늘 확률 변수랑 확률 분포를 배울 건데 그때 자 밑에 보면 좋은 예가 있다. 동전을 던지는 시행에서 앞면, 뒷면을 HT라고 하면 표본 공간은 HH, HT, 뭐 TH, TT 이렇게 될 건데 자 나는 이제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앞면이 나오는 횟수는 2번 나오던가 1번 나오던가 빵번 나오던가 되겠나? 즉 2번 나오던가 1번 나오던가 빵번 나오던가. 자 일단 얘들은 함수 아니다 지금. 얘는 그냥 그럼 얘를 이제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얘기할 거라고. 확률 변수 수가 얘들일 거라고. 되겠나? 그러면은 각각의 확률로 대응을 할 거다. 되겠니? 앞면이 2번 나오는 확률은 네가 4분의 1이 될 거고요. 얘는 2분의 1이잖아, 맞지? 4개 중에 2개니까 4분의 1이 될 거예요. 이 관계 자체를 내가 뭐냐 확률 분포라고 얘기할 거라고. 확률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나 보자고. 되겠나? 다시 확률 변수는 정의역이다. 변화는 우리 원래 변수 자체가 정의역이었잖아. 그걸 우리가 정의역으로 둘 거고요. 근데 확률 분포는 대응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의 함수로 보면 될 거다. 즉 확률 변수를 확률로 대응시킨 게 우리는 확률 분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확률 분포는 크게 두 가지를 배울 거다. 자, 얘는 한 번에 좀 적어놓자. 우리는 일단 대표적인 크게 두 개로 나누면은 이산 확률 변수랑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 확률 변수. 이렇게 두 가지의 변수를 배울 건데 자, 이산이라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셀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한다, 알겠지? 이산 확률 변수라는 거는 끊겨 있는 개수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연속 확률 변수는 개수로 나타낼 수 없는 것들을 얘기할 거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주사를 던졌어요. 이런 것들은 내가 셀 수 있잖아, 맞지? 근데 뭐 시간이나 뭐 키나 몸무게나 이런 것들은 다 연속되어 있다고. 되겠나? 막 그 심심할 때 그런 거 한다. 얘가 초시계로 10초 맞추기 하면 따라라게 10딱 맞추는 게 쉽나? 불가능하다고. 맞나? 실질적으로 네가 만약 10.00 맞췄다고 밑으로 10.000000 하고 뒤에 차이가 있겠지. 시간을 탁 끊는 건 불가능하다고. 되겠나? 날짜도 그렇겠지, 맞지? 시간 뭐 며칠까지라고 날짜는 좀 가능하겠네. 다시 시간도 그렇고 키도 딱 170이라고 170.00000000은 없겠지. 차이가 있을 거라고. 되겠나? 예를 들어서 우리 이 강의실에 키가 170cm 이상인 학생들을 모아보자 라고 했을 때 그럼 걔는 모을 수 있잖아, 맞지? 근데 170cm인 학생만 모으자 그럼 그게 있겠나 없겠나? 거의 전 세계에 거의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되겠나? 우리가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들은 연속 확률 변수로 다를 거고 그 다음에 떨어져 있는 것들은 이산 확률 변수로 다를 거다.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는 확률 질량 함수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는 확률 밀도 함수를 가진다.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라는 거는 그래프로 본다면은 1일 때 얼마의 확률 가지고 뭐 얼마일 때 얼마의 확률 가지고 뭐 3일 때 얼마 이렇게 될 거라고. 되겠나? 각각 확률이 떨어진 거고 연속 확률 변수 같은 경우는 확률이 쭉 이어질 거라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170에서 180까지 1확률 이렇게 확률을 구할 수 있는 게 될 거라고. 되겠나? 그래서 요 둘 차이가 있고요. 자, 이산 확률 변수 먼저 살펴보면은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이 유한계이거나 자연수와 같이 셀 수 있을 때 이 확률 변수를 이산 확률 변수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뭐 주사위를 던졌다 이런 거 밑에 보면은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지는 시행에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대.
그러면 일단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뒤에 107페이지를 보면은 107페이지 말고 그 다음에 110페이지 보면은 연속 확률 변수가 있다 맞지? 어떤 범위에 속하는 모든 실수의 값을 가지는 걸 확률 변수라고 한대. 되겠나? 그래서 시간, 온도, 체중과 같이 어떤 범위에 속하는 실수 값을 가지는 걸 연속 확률 변수라고 얘기할 거라고. 되겠나? 두 개 차이는 알겠지? 우리가 셀 수 있는 것들 혹은 유한계에 있는 것들은 이산 확률 변수를 따를 거고요. 그 다음 셀 수 없는 거, 구간으로 정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연속 확률 변수로 할 거고요. 이산 확률 변수는 항상 확률 질량 함수란 걸 가지고 연속 확률 변수는 확률 밀도 함수란 걸 가져요. 되겠나? 뭐 이 차이를 좀 알고 시작을 해보자고. 그러면 먼저 이산 확률 변수부터 보면은 자 불량품 3개가 포함된 10개의 제품 중에 임의로 3개를 택할 때 나오는 불량품의 개수를 X라고 하자. 다음에 답하시오. 자, 불량품 3개가 포함된 10개 제품 중에 그 멀쩡한 거 3개, 고장난 거 7개 있다는 얘기고요. 임의로 택할 때 나오는 불량품의 개수를 확률표에서 X라고 하죠. 그러면은 자, X를 보자. 그럼 X 같은 경우에는 내가 3개를 뽑았다 맞지? 그럼 불량품이 없을 수도 있겠지. 그 다음 불량품이 1개일 수도 있을 거고요. 불량품이 2개 있을 수도 있고요. 불량품이 3개 있을 수도 있다고. 되겠나? 그럼 여기서 확률 변수는 0, 1, 2, 3이 된다고. 되겠지? 여기까지 되겠니? 불량품이 없거나. 그럼 불량품이 없을 때는 그럼 내가 우리 아까 독립시행의 확률을 구하면 되겠다. 총 나는 그러면은 몇 번 시행해? 3번 시행해서 3번 가질 거예요. 맞지? 그러면은 불량품 3개가 잠깐만 아이씨 자 다시 자 불량품 3개 자 미안하다 오늘 내가 좀 이상한 거 맞네. 자 얘는 시행을 몇 번 했다? 한 번 했다 맞지? 맞나? 한 번 딱 시행했을 때 불량품이 몇 개 나오냐 물어보는 거니까 그럼 나는 10개 중에 3개를 뽑을 건데요. 불량품이 빵개라는 거는 7개 중에 3개 멀쩡한 거 중에만 뽑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난 10개 중에 3개를 뽑을 건데요. 불량품이 1개라는 거는 불량품 셋 중 하나 그 다음에 멀쩡한 거 중에 2개 그 다음 얘는 똑같이 10 컨비네이션 3에다가 불량품 3개 중에 2개 7 컨비네이션 1이고요. 그 다음에 불량해서 불량품 3 중 3 얘가 그러면은 PX는 X 확률 질량 함수를 나타낸 거고요. 전체 확률합은 항상 1이 되겠다. 마치 모든 경우니까. 되겠나? 그래서 문제에서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라 그랬는데 자 얘를 구하라는 거다. 자 얘를 식으로 쓸 수 있다. 잘 보면 전부 다 분모는 뭐다? 10개 중에 3개를 뽑는데요. 맞지? 그러면 X가 0일 때는 얘는 뒤에 3 컨비네이션 제로부터 했던 보겠지? 3 컨비네이션 X 불량품을 X 뽑고요. 멀쩡한 거 중에 3-X 뽑을 거예요. 얘가 확률 질량 함수라고 보면 되겠다. 이렇게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 되겠니? 다시 불량품을 뽑는데 그럼 난 불량품을 뽑는 확률은요. 일단 10개 중에 3개를 뽑을 건데요. 불량품 중에 X개를 뽑고 그 다음에 멀쩡한 거 중에 3-X개 나머지 3개 중에 나머지를 뽑을 거예요. 이렇게 식으로 적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확률 분포표 됐다. 맞지? 표는 이렇게 나타내면 될 거라고. 되겠니? 순서를 좀 반대로 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지? 좀 생소할 뿐이다 용어가. 자, 그 다음에 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 PX는 XI, PI가 확률 기본의 성질 다음 만족한대. 자, 일단 여기 지금 뭐냐면 PI다. 되겠나? 확률은 항상 0과 1 사이다. 맞지? 절대 일어나지 않을 확률 0. 그 다음 항상 일어나는 속걸 1. 그러니까 모든 확률은 그 사이에만 존재할 거라고. 마이너스도 없고 플러스도 없고요. 1보다 큰 것도 없고요. 그래서 모든 확률을 더하면 당연히 1이 되겠다. 맞지?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모두 다 더하면 확률은 전체가 될 거고요. 그래서 뭐 요거는 좀 읽어볼 만하겠다. X가 A 이상 B할 확률은 우리는 이렇게 표시한다.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자 기본 문제들이다. 확률 변수 X가 확률 질량 함수를 만족할 때 다음을 구하래. 일단 K 값을 구하래. 그럼 얘는 지금 이산 확률 변수가 1, 2, 3, 4, 5라고. 그럼 내가 본 확률을 다 더했을 때는 1이 돼야 된다면서. 그럼 너는 K분의 1 더하기 K분의 2 더하기 쭉쭉쭉 K분의 5를 하면은 K분의 1에다가 1 더하기 2 더하기 5가 되고 그럼 얘는 K분의 1에다가 2분의
뭐야? 5 곱하기 6. 얘가 1이 돼야 된다고. 되겠나? 맞지? 모든 확률의 합은 1이 돼야 될 거라고. 그럼 얘는 15가 돼서 K는 15가 되겠네. 즉 네가 말하는 거는 X가 1일 때 확률은 15분의 1, 2일 때 확률 15분의 2, 5일 때는 15분의 5 이렇게 되는 거라고. 되겠나? 그 다음 P2에서 4까지래. 그럼 얘는 뭐라 그런다? PX는 2일 때랑 그 다음 PX는 3일 때랑 PX는 4일 때랑까지 더해주는 거고요. 그럼 너는 15분의 X 2, 15분의 3, K가 15였어요. 15분의 4를 해주면 될 거라고. 되겠나?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이해되니? 따라오고 있나? 좀 어렵나? 다시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를 얘기할 때 모든 확률 변수의 확률을 다 담 당연히 1일 거 아니야. 맞지? 맞나? 아까 우리 봤다시피 뭐 0번 불량 자 3개를 뽑았을 때 불량품이 나오는 변수는 안 나오든 1개 나오든 2개 나오든 3개 나오든 이 넷 중 하나일 거 아니야. 반드시. 되겠나? 그러면은 요놈 아니면 요놈 아니면 요놈 아니면 요놈 4개 중에 무조건 하나라고. 그러면은 이 4개로 나올 확률을 다 담 당연히 뭐야? 1이 될 거 아니야. 무조건 넷 중에 하나일 거니까. 되겠니? 이런 거지. 주사위를 던졌을 때 6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야? 그럼 1, 2, 3, 4, 5, 6 다 담 1이 되는 거잖아. 되겠니? 얘도 똑같이. 그래서 네가 자 확률 질량 함수가 1부터 5까지 1, 2, 3, 4, 5였는데 그럼 K 확률들은 각각 K분의 1, K분의 2, K분의 3, K분의 4, K분의 5까지 되는 거라고. 그래서 걔들을 다 더하면 네가 이제 1이 나와야 된다고. 그렇게 K 값이 15인 걸 구해낼 수 있겠다. 되겠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남자 4명, 여자 3명 중에서 3명의 학생을 뽑을 때 뽑힌 남학생의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고 다음을 답하래. 자, 보자. 자, 남자 4명, 여자 3명 있는데 3명의 학생을 뽑는데요. 뽑는데 뽑힌 남학생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고 다음을 답하라고 했다. 자, X의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래. 자, 남자 4명이고요. 여자 3명이고. 자, 이렇게 적어놓으면 좀 더 잘 보인다. 알겠지? 남자 4명, 여자 3명이고 그 중에 3명을 뽑는데 3명을 뽑는데 뽑힌 남학생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대. 자, 얘도 한번 표를 그려보자. 자, 3명을 뽑는데 뽑힌 남학생 수래. 그럼 여자만 3명 뽑으면 남자는 빵명일 거예요. 남자 뽑는 경우다. 남자 1명 뽑는 경우, 남자 2명 뽑는 경우, 남자 3명 뽑는 경우까지 있을 거예요. 되게나 그 이상은 안 뽑히겠지. 3명 뽑았으니까. 그래서 이런들의 확률을 내가 PX는 X라고 한다면 얘는 얼마다? 1일 거라고. 확률의 합은. 되겠나? 그럼 내가 3명을 뽑는데 그러면 확률은 7명 중에 3명을 뽑아요. 근데 남학생 중에는 빵명을 뽑고요. 여학생 중에는 3명을 뽑을 거예요. 되겠나? 다시 7명 중에 3명을 뽑는데 남학생 1명이 나올 확률이다. 남학생 1명. 그럼 남학생 총 4명 중에 1명을 뽑고요. 그 다음에 여학생 3명 중에 2명을 뽑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7명 중에 3명을 뽑는데요. 자, 남학생 2명이래. 그럼 남자 중에 앞에 보자. 2명 뽑고요. 그 다음에 3명 중에 1명 뽑을 거라고. 되겠니? 이해가 되나? 자, 그러면 얘는 7명 중에 3명, 그 다음 4명 중에 3명, 3명 중에 빵명이 될 거예요. 되겠네, 여기까지. 이렇게. 그래서 그럼 PX는 X, 확률 질량 함수는 어떻게 결정되냐? 7명 중에 3명을 뽑을 건데요. 남학생 중에 X명을 뽑을 거고요. 그 다음 여학생 중에 남는 것 3명 중에 X명을 뽑을 거예요. 되겠나? 남학생 제외한 숫자를 뽑을 거예요. 이게 확률 질량 함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남학생이 1명 이상 뽑을 확률이래. 그럼 얘를 적으면 너는 P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라고. 되겠나? 그러면 얘가 말하는 거는 요 확률을 구하는 거잖아. 그럼 난 전체 중에서 얘만 빼주는 게 편하겠지.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P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거는 얘는 1-PX가 1인 경우 얘만 빼주면 될 것 같아. 그럼 네가 1 빼기 X가 PX 0인 경우 1 이상이니까 0인 경우 하면은 7 컴비네이션 3분의 4 컴비네이션 0, 3 컴비네이션 3이 될 거예요. 얘는 그러면은 1 빼기 7, 3은 7, 6, 5, 3이니까 35분의 1이 될 거예요. 35분의 34가 답이 되겠다. 되겠니? 이렇게 뭐 계산은 나중에 해보고 방법만 좀 이해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넘어가서 자, 아까 우리 말했다시피 확률 변수는 크게 이산 확률 변수랑 연속 확률 변수로 나눌 수 있다 했고 이번엔 연속 확률 변수를 나타낼 건데 자, 연속 확률 변수 같은 경우에 딱 특정 값을 찍을 수가 없다고 얘기했다고. 되겠나? 맞지? 우리가 야, 밥 몇 시에 먹었어? 그러면 막 3시 딱 하는 순간 3시겠냐고. 아니겠지 당연히. 맞지? 딱 3시 정각에 먹었어. 그래도 3시 0.0000 몇 초에 먹었을 거 다를 거라고. 되겠나? 그런 것처럼 시간이나 이런 것들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길이도 그렇겠지. 이런 것들을 연속 확률 변수로 나타낼 거고요. 자, 근데 그럼 우리가 걔는 탁 찍어서 확률을 못 구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범위로 확률을 구할 거다. 그래서 보면은 자, A에서 B까지의 확률을 구하자. 그럼 우리는 어떤 함수에 대해서 A에서 B까지의 적분값, 넓이값이 확률된다. 되겠니? 넓이가 확률된다는 거. 그래서 보면은 자, 쭉쭉쭉쭉쭉 보면은 자, 당연히 그러면은 확률 값 자체는 항상 양수 있어야 된다고. X축 위쪽에 있어야 우리가 양수로 적분 가능하니까. 확률은 0보다 작지 않다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아까도 우리가 모든 확률의 합은 1이라 그랬다. 맞지? 그럼 만약에 Px가 A에서 B까지라고 해보자고. 모든 정의역이 확률 변수가 A에서 B까지면은 A에서 B까지 적분한 이 넓이 자체는 알파에서 베타까지 적분한 이 넓이 자체는 항상 얼마 되냐면은 얘는 1이 돼야 된다. 되겠니? 다시 우리는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 밀도 함수를 가지고요. 확률 밀도 함수는 항상 X축 위쪽에 있는데 그놈의 확률을 구하자. 그럼 구간으로 적분을 해서 구할 겁니다. 그래서 양 끝값의 적분은 끝에서 끝까지 적분은 항상 1이 될 거예요. 되겠니? 모두를 적분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개념 체크를 한번 보자. 자, 확률 변수가 이산 확률 변수인지 연속 확률 변수인지. 자, 새해 첫날의 일출 시간 봄이나 연속이야 이산이야? 보지 말고 시키야. 연속 맞지? 연속 확률 변수다. 그 다음에 소연아, 우리 반 학생들의 가족 구성원 수 뭐야? 이산이다. 맞지? 자, 어느 지역의 연평균 기온 소영아 뭘까? 연속이다. 맞지? 온도 자체를 우리가 탁 찍을 수가 없잖아. 맞지? 그렇고 그 다음에 개념 체크 2번을 보면은 자, 확률 밀도 함수가 fx는 네가 2분의 1의 x 빼기 8분의 1의 x고요. 그 다음에 x의 분포가 0에서 4까지래요. 그때 자 보자.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 네가 2분의 1x 빼기 4라는 거는 뭐야 이거 여기 없네. 맞지? 되겠나? 자, 그럼 얘가 2분의 1이 y축이고요. x에다 4를 집어넣어야 0이 돼요. 이렇게. 맞나? 그래서 0에서 4까지가 잘 정의되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0에서 4까지 넓이가 4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하면 1 된다. 맞지? 전체 넓이가 얼마? 전체 넓이가 1이라서 0부터 4까지 잘 정의된 확률 밀도 함수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고. 그때 문제는 뭐라 그랬냐면은 나는 px가 0에서 2까지를 보고 싶대. 그러면 0에서 2까지의 확률은 요놈의 넓이를 얘기할 거예요. 되겠나? 맞지? 할 수 있겠지? 그러면은 뭐 전체 중에 얘를 빼는 게 낫겠네. 전체 중에 얘를 빼자고. 얘가 지금 2고요. 절반이니까 4분의 1. 요놈의 넓이는 2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즉 4분의 1이니까. 그럼 요 넓이를 1 마이너스 4분의 1에서 답은 4분의 3이 될 거예요. 어렵지 않다. 맞지? 그래서 0에서 2까지 확률 구하자. 그러면은 요 놈을 적분한 값. 요 넓이가 되겠어요. 그렇다. 자, 다음 연속 확률 변수 fx가 kx일 때 다음을 구하래. k의 값을 구하자. 자, 일단 보면은 얘는 kx라는 거 원점을 지나가는 기울기가 k인 직선이 될 거라고. 그 다음 당연히 k는 양수가 돼야 된다. 확률을 구해야 되니까. 근데 0에서 2까지만 보겠다 나는. 되겠나? 그럼 0에서 2까지 적분한 요 값에 는 얘가 지금 얼마가 된다? 1이 돼야 된다고. 되겠나? 전체니까. 근데 얘가 보니까 k일 때 얼마인가 봤더니 2까지니까 2k가 될 거예요. 그럼 요 넓이가 1이란 넓이는 2k 높이 곱하기 밑변 2 곱하기 2분의 1을 한 2k가 1이 돼서 k는 2분의 1이 되겠다. k 값 구할 수 있겠다고. 되겠나? 그 다음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0에서 1까지를 구하고 싶대. 그럼 0에서 1까지 딱 절반이잖아. 자, k가 2분의 1이래. 얘가 얼마였다? 1이었다고. 그럼 얘는 2분의 1이겠지. 그러면 넓이는 4분의 1이겠다. 되겠니?
맞지? 근데 사실 K값 안 구해도 어려운 얘기는 안 할게. 되겠나? 최대한 쉬운 것만 다룰 테니까. 자, 이렇게 해보자고. 자, 이제 오늘 평균, 분산, 표준, 편차까지만 배우면은 진도를 끝낼 거다. 자, 이거 우리 다 배웠던 거지, 중학교 때, 맞아요? 평균. 뭐야? 평균. 너네 평균 맨날 내잖아, 시험 점수 낼 때. 등급 평균. 처참하지, 맞아요? 평균. 내가 가진 모든 등급을 다 더한 다음에 개수만큼 나눈 게 평균 등급이었다, 맞지? 그걸 평균은 어렵지 않을 거야.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부터 에버리지, 아니구나. 평균 뭐야? expectation. 평균. 되겠나? 그래서 우리가 x의 평균을 구하자 그러면 이 x로 적을 건데. 되겠니? 이 x는 그럼 어떻게 구하냐? 각각의 확률 변수가 가지는 평균들을 얘기할 거예요. 되겠나? x2가 가지는 확률을 가질 거고요. x3가 가진 확률을 곱할 거고요. xn 가진 pn까지 요 놈이 난 평균이 될 거야. 되겠나? 다시 이산 확률 변수 따로따로 있는 것들의 평균, 즉 같은 말이다. 기대값. 되겠나? 자, 주사위를 던진다고 생각을 해보자. 평균이 얼마일까? 자, 1, 2, 3, 4, 5, 6 있으니까 3.5가 되잖아. 맞지? 걔는 어떻게 구했냐면은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고요. 이산 확률 변수는 좀 다른데. 자, 개념 체크를 보자. 자, 보면은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오른쪽 표와 같을 때 x의 값을 구하래. 자, x가 지금 어떻게 했냐면은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4가 있고요. 그 다음에 8이 있는데 확률 px는 x일 때 2일 때 확률이 8분의 1이고요. 2가 2분의 1이고요. 2가 8분의 3이래요. 다 더하면 당연히 1이 되겠죠. 여기는 확률이니까. 그러면 이때 평균을 구하자. x의 평균 ex는요. 네가 2가 나올 확률이 8분의 1이고요. 그 다음 4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8이 나올 확률이 8분의 3이에요. 끝. 되겠나? 그럼 네가 평균적으로 얼마가 나오겠구나, 얼마 정도 기대가 되는지 알겠지? 되겠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분산인데, 분산. 우리 중학교 때 배운 중앙값, 최비급 있던 건 안 나올 거 알겠지? 평균만 다를 거다, 평균만. 기대값은 평균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분산은 그 용어 자체를 일단 외워놓자.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분산,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 x가 0, 1, 2가 있고요. 확률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있다고 해보자. 되겠나? 자, 0, 1, 2가 동일한 확률에서 평균은 얼마야? 계산 안 해도 1인 걸 알겠다고, 맞나? 아니, 해봐. 0, 3분의 1, 3분의 1 하면은 다시 3으로 나눠야 되니까 평균이 1이라고. 되겠나? 얘는 지금 2x가 1이에요. 그럼 편차라는 건 뭐냐면은 평균에서부터 얼마만큼 차이 나냐를 물어볼 거다, 알겠지? 그래서 편차라는 거는 0 빼기 1, 얘는 마이너스 1이 편차고요. 얘는 1 빼기 1, 편차가 0이고요. 2 빼기 1, 편차가 1이라고. 되겠나? 되겠지? 그래서 그냥 편차의 평균을 구하잖아? 그럼 항상 0이 될 거다. 왜?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만큼, 더한 만큼, 뺀 만큼, 더한 만큼, 뺀 만큼 전부 다 평균으로 다 수렴할 거 아니야. 되겠니? 그래서 우리가 편차만을 가지고는 어떻게 네가 떨어져 있냐를 알 수 있겠다, 없겠다? 없겠다고. 되겠나? 다시. 우리가 편차의 평균을 구하면 항상 얘는 0이 나올 거기 때문에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얘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전체적으로 떨어져 있냐를 알고 싶다고. 근데 편차의 평균이 0이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해서 양수로 만들려면 제곱을 해주면 될 거다. 되겠니? 그럼 얘는 제곱하면 1 제곱하면 0 제곱하면 1이라고. 그럼 편차 제곱의 평균 3분의 1, 0, 3분의 1에서 얘는 3분의 2가 분산이 될 거라고. 되겠나? 여기 있지? 분산은요. x-m의 제곱, 편차의 제곱이라고.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한 게 우리는 분산이라고 얘기할 거고요. 이것을 vx로 나타낼 거다. 되겠니? 됐지? 자, 분산은 항상 머릿속에 넣어 편차 제곱의 평균을 얘기하고는구나. 그래서 이 x-m의 제곱이라는 거는 자, 변수에서 평균을 빼고 제곱한 거 곱하기 확률, 변수에서 평균 뺀 거 편차 제곱의 확률 해서 네가 나온 게 분산일 거고요. 그 다음에 근데 지금 우리가 뭐야? 얘가 제곱의 평균이잖아, 맞지?
원래대로 떨어진 만큼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루트로 가면은 그 편차의 근사라겠다. 되겠니? 그래서 분사는 못 읽겠다. 이런 게 있구나. 되겠나? 얘를 우리가 뭐냐면 얘는 시그마를 낸다. 되겠지? 다시. x가 있어요. 그럼 x의 평균을 나는 ex라고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 분사는 vx로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시그마 x로 나타낼 건데 그럼 얘는 평균인데 어떤 거? 이건 너무 어려운 얘기다. 자, 얘는 편차 제곱의 평균이 vx고요. 얘는 루트 vx가 될 거예요. 되겠나? 분산의 루트를 씌우면 표준 편차가 된다는 거. 되겠나? 어려운 얘기 아니다, 맞지? 분산의 루트는 표준 편차예요. 중학교 때 다 배운 거다, 이거 사실은. 중학교 다 배운 거고. 오늘 요것들만 좀 다루고 마실 테니까 마저 집중을 해보자고. 자, 얘는 좀 보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선확률 변수에서 확률을 뽑아내기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도수 분포표를 이용해서 전체 중에 내가 원하는 도수들을 확률을 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구할 거다. 이건 이따가 문제를 통해서 보여줄 건데, 조건이 좀 더 있어야 되는데, 별량 x1, x2에 대해서 도수가 있을 때 각각의 도수가 가진 확률을 같을 때란 말이 있어야 되는데 없네. 일단 요건 나중에 한 번 더 문제를 통해서 보도록 하고. 자, 별표 쳐놔라. 자, 분산을 구하는 방법, 즉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법인데 그냥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하기에는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있다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 1, 2, 3, 4, x 4분의 1, px는 x일 때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해보자고. 되겠나? 그럼 요놈의 평균은 얼마인가 구해보면은 어차피 딱 가운데가 되겠지, 맞지? 얘는 어디를 기준으로? 네가 2.5를 기준으로 대칭이기 때문에 평균은 2.5가 된다고. 되겠니? 그럼 요놈들의 편차를 살펴보면은 왼쪽의 편차는 네가 마이너스 1.5고요. 얘는 0.5고요. 얘는 마이너스 0.5, 그 다음 0.5, 1.5 이렇게 될 거고요. 되겠나? 우리가 분사는 뭐라 그랬냐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며. 그럼 vx는요. 편차 제곱 마이너스 1.5의 제곱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0.5의 제곱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0.5의 귀찮다, 맞지? 우리는 소수를 제곱을 해야 되니까. 얘는 그나마 0.5인데 더 복잡하면 막 0.233 이러고 복잡한 녀석을 제곱하려면 토가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분산을 구하는 방법은 vx는 기본적으로 너는 y가 0에서 n까지 편차 제곱 평균이 가장 기본적인 식인데 얘를 내가 뭐라 할 수 있냐면은 너는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랑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되겠나? 그럼 얘는 구하기가 쉽지. 정말 만약에 네가 작동을 한다면 얘는 제곱은요 1, 4, 9, 16이라서 제곱의 평균 자체는 4분의 1 곱하기 1, 4분의 1 곱하기 4, 4분의 1 곱하기 9, 4분의 1 곱하기 16 빼기 평균의 제곱. 평균이 아까 2.5죠. 2.5의 제곱. 훨씬 더 쉬운 계산이 될 거라고. 얘가 분산이 된다. 되겠네,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래서 분산을 구하는 게 일단 편차의 제곱의 평균인데 그 편차 제곱 자체가 소수점이 나오거나 복잡한 식이 될 수도 있으니 우리는 분산을 구할 때는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으로 구해도 되는데 왜 그런가 한번 살펴보자. 왜 그런가? 정말 얘가 성립하니를 보면은 자, 증명을 한번. 오늘 증명 대가리 들어가겠나? 이 상태 보니까. 일단 해줄게. 자, vx는요, 네가 시그마 여기 적었던 것처럼 i가 0에서 n까지 xi 빼기 pm의 제곱 pi가 네가 분산의 정의였어요. 맞나? 그럼 얘를 전개하면은 네가 시그마 i는 0에서 1까지 xi의 제곱 빼기 2mxi 플러스 m 제곱의 pi가 되고요. 맞나? 그럼 얘는 시그마 xi의 제곱 pi
빼기 2m 상수 밖으로 나올 거고요. 시그마 xi의 pi. 그 다음 플러스 시그마 m제곱 밖으로 넣을 수 있고 m제곱 파이 i 되겠나? 자, 이런 거 보면은 얘가 뭐다? 제곱의 평균이에요. 자, 얘는 m에다가 얘가 또 m이잖아, 맞지? 맞나? 평균이잖아. xi, pi, 시그마. 그럼 얘가 마이너스 2m 제곱. 평균의 제곱. 그럼 얘는 또 뭐야? 플러스 m 제곱이잖아. 그래서 얘가 뭐다? 제곱의 평균 빼기 m 제곱, 평균의 제곱이 될 거예요. 되겠나? 증명 어렵지 않다, 맞지? 그냥 쭉 전개만 해보면은 우리가 시그마만 잘 들으면 어렵지 않은 증명이었습니다. 사실 중학교 때 우리가 좀 똑똑했다. 난 중학교 나름 콧방귀 좀 꼈다 라고 한다면 다 본식이다, 맞지? 한 번쯤 배운 식일 거고. 뭐 증명도 어렵지 않으니까 한 번쯤 해볼 수 있도록 하자고. 개념 체크를 보자. 자, 오늘 좀 꾸역꾸역 하고 있는데 꾸역꾸역 끝이 보인다. 좀 힘내자. 파이팅. 자, x가 1, 2, 3이래요. 그때 px는 x가 확률이 6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1, 3분의 1이래. 되겠니? 그럼 그때 평균은 1 곱하기 6분의 1, 2 곱하기 2분의 1, 3 곱하기 3분의 1 이라서 6분의 1 더하기 2가 되네. 이놈이 평균일 거야. 그럼 6분의 13 이렇게 되겠다. 되겠지? 그 다음 분수